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부터 볼까요? 시진핑, 북한 ICBM 쏴도 중국의 이웃 국가임에는 변함이 없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건설 일용직 눈물 닦아준다. 또 국민일보, 청와대 비서관, 장차관, 여당 의원 251명 이력 보니 노무현의 사람들 전성시대다. 그리고 한겨레, 국회, 자유한국당 반대로 이러다가는 개혁 입법 손도 못 댄다. 다음은 경향신문, 세월호 핵심 공무원들 줄줄이 해외 파견 나갔다. 이번엔 한국일보, 동네 병원의 과잉 진료, 호구 고객된 환자들. 아울러 조선일보, 정부,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한 불법 시위꾼이 낼 배상금 포기하고 세금으로 메운다. 이제는 중앙일보, 금융사 지배구조까지 감독하겠다는 금융감독원.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정부, 강정마을 불법 시위 면책 논란.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2월 13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이 철회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네, 아주 부정적으로 일면 머릿기사로 꼽았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100명이 하는 사드 반대 시위를 경찰 1600명이 못 막고 쩔쩔매는 일이 일상화할 것이다. 이것이 법질서를 지킨다며 적폐 수사를 하는 정부의 법에 대한 자세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는 애초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이후 과정은 모두 주민 뜻과 관계없는 날림과 날치기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주민 등 500여 명이 사법 처리를 받고 수백 년 내려온 마을 공동체가 붕괴됐다. 이걸 눈 감고 거액 소송을 계속하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본때 보이기를 하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기다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 참여 방법은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는데 말이죠. 영하 1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날씨 상세히 짚어볼 텐데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서연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와 철원은 영하 18도 등 중북부 내륙은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고 서울 영하 12도 등 그 밖의 중부 내륙도 영하 10도를 밑돌아서 어제만큼 추운데요. 중부와 경북 그리고 전북 일부로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낮은 서울 영하 2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 대구 영상 2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한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최고 7cm의 눈이 더 오겠는데요. 그 밖에 전국은 종일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불씨관리 잘하셔야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는 전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 이서연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첫 소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 합병의 근간을 정부가 손볼 수 있다는 뉴스입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지요. 그런데 삼성은 5개월 뒤에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발생하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나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한 외압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죠. 당초 합병에 따라서 삼성 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의 주식수는 1,000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500만 주 처분권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추가 매각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복수, 즉 2번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지난달 발생한 포항 지진 때문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됐죠. 수능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지요. SAT는 복수 응시가 가능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재학 중 어느 때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2007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을 밑돌았지요. 10년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올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중은 51%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06만 원,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56만 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좁히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최대 쟁점은 중복 할증 문제입니다. 국회는 주말 노동의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요.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주말 노동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중복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 이게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었죠. 정부와 정치권이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친박계 국회의원이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이틀 연속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지칭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제 조원진 대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17년 제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 출연했는데요. 이때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안보와 한미동맹이 무너졌다.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어제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씨라는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진행자의 호칭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대표는 잘해야 대통령이라 부르지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요. 어제 정당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조원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주체사상파를 따르던 주사파의 거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안보 라인에 두고 안보를 얘기한다? 다른 외국이 웃는 거예요. 미국이 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 정권의 안보 라인은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한국의 문재인 씨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조원진 의원, 당부드리는 건요. 이게 이제 이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달라며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다음엔 그러지마 원진군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10억 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우현 의원이 뒷돈 제공자와 접촉해서 가짜 차용증을 급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이우현 의원은 인테리어 업체 안모 대표로부터 7천만 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고 이를 증명할 차용증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모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용증 위조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이 먼저 만나자고 하더니 나한테 준 7천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차용증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좌관이 관리하던 금품수수 리스트도 확보했는데요. 또한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으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이 대포폰 여러 대를 사용해서 사건 관계자들, 즉 금품수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우현 의원 빨리 나와서 수사받아야 하는데 심장 혈관 질환을 이유로 검찰의 2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조만간 3차 소환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2015년 11월 머니투데이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이런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어제 해양수산부는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됐으며 이를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있었던 해양수산부 류재영 감사관의 긴급 브리핑 들어보시죠. 현안 대응 문건에 관련된 초안 관련된 것을 내부에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BH 쪽에 메일로 보낸 정황을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특조위 방해와 관련된 정황 관련된 자료 전체를 검찰에 조속히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문건에는 여당, 당시 새누리당이죠. 여당 추천위원회 전원 사퇴 의사 표명, 그리고 여당 추천위원과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사이의 소통 강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키를 쓰고 막았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의문의 7시간을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임의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와 법제처의 해석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기간을 올해 2월까지로 보고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죠.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중요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 총괄 책임자였던 해양수산부의 고위 공무원은 현재 싱가포르에 파견돼 근무 중입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현장 실무 책임을 맡았던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은 해외 근무를 위해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이 해수부 서기관에 대해서 세월호 인양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요. 왜? 수사 못하게 빼돌리려고? 이건 알 수가 없지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간밤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문제일까? 영장전담 재판부가 문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가운데 그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법원이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아침에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영장 청구 이틀 뒤에 신문을 열어왔지만 이례적으로 사흘 뒤 일정이 잡힌 것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사흘 뒤로 잡힌 것은 우병우 측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측 변호인은 변론 시간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내일 오전으로 기일을 지정해달라,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편 법원은 다른 영장실질심사 사건이 적지 않고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일정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신문을 맡게 됐는데요. 권순호 부장판사, 이름 익숙하시죠? 우병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배당에 따라서 영장전담 법관이 결정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네가 말하는 옳고 그런 기준이 뭐야? 그 기준대로 살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태수야. 됐어. 1990년대 대표 드라마 SBS 모래시계의 한 부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롤모델이 된 배역은 강우석 검사. SBS 조영진의 뉴스 브리핑. 별명이 모래시계 검사였죠? 그렇죠. 예, 저기는 박상원 씨가 분했던 강우석 검사인가요? 당시? 그렇습니다. 홍 대표 부인 이순삼 여사도 지난 대선 기간에 나와서는 저희 남편 검사 때도 다 이제 아시잖아요. 모래시계 검사로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고요. 선거운동 당시 홍 대표의 모래시계 검사 마케팅은 핵심 선거 전략.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로 명성을 얻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드라마 촬영지였던 강원도 정동진을 찾았습니다. 고현정 소나무도 여기 있었고. 드라마 모래시계 주제곡에 맞춰 입장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 대표는 자신이 SBS를 키웠다고도 주장. SBS라는 그 방송은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주고 키운 방송입니다. 정의롭게 살다 보니 조폭들로부터 식칼 선물을 받는 등 협박을 받았다고도 주장. 저한테 앙심을 품은 조폭들의 협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식칼이 배달되어 오고 홍 대표에게 식칼을 보낸 조폭으로 알려진 인물. 그는 여운한 씨. 여운한 씨는 자신이 조폭이 아니라고 반박.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와의 인터뷰. 홍준표 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지가 무슨 조폭들 임명하는 사람도 아닌데 지 권력 한다로 그 파출소 한 번도 안 가본 나를 그렇게 임명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말입니까? 지가 모래시계 검사고 나는 폭력배 두목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한이 맺혀도. 식칼 배송 사건은 이렇게 해명. 이 henkel 세트가 한 11만 원인가 13만 원인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상당량을 내가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로 추석 선물을 다 했습니다. 나는 홍준표가 나하고 한 아파트 한 동에서 산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선물들을 우리 다
단지 내에서만 몇십 개도 됐어요. 제 선물을 우리 자동차 기사가 선물들을 돌렸을 것 아닙니까? 주치의 같은 아주 가까운 형이 살았어요. 그 형 이름이 홍순표입니다. 그 형한테 가는 선물이에요. 그 형이 집을 비우니까 그거 전해주라고 경비실에다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그 경비원은 홍준표 그러잖아요. 홍준표를 다 준 거예요. 이 집사람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비싸고 좋은 것인데? 거기 방정방이 놈이라 다 집으로 말은 소리다니까 내가 뭘 알겠습니까? 이거 홍준표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자기가 한 소리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홍준표 같은 검사가 이 땅에 두 번 다시 나서는 안 됩니다. 네. 홍준표와 여운환 두 사람의 주장 중 거짓말은 무엇일까? 아마도 거짓말한 사람의 속마음은 이러하겠지. 나 떨고 있냐? 그게 겁나. 내가 겁날까?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세종시와 함께 선물이 있는 퀴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호주의 캔버라,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해외 사례처럼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일 한 문제씩이죠. 이 세종시에 관한 퀴즈를 내드리고요. 정답자 총 4분을 뽑아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두구두구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오늘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서울시에 서울동이 있나요? 서울시의 서울동이란 동네는 아마 없지 않나요? 금시초문이실 네, 겁니다. 예. 다음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종동, 2번 금남면, 3번 도담동, 4번 조치원읍. 네, 이건 뭐 거저 정답을 얻으신 셈입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곳 1번 세종동, 2번 금남면, 3번 도담동, 4번 조치원읍. 네, 세종특별자치시도 뭐 도시를 지으면서 만든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 정답자 4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SBS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애님, 강정마을 어르신들께 박근혜 정부 누구도 대화하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고, 성낙주님, 강정마을 어서 빨리 화해가 됐으면 하네요. 상처가 너무 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또 친척끼리 그렇게 찬반으로 갈려가지고 험악한 사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8672번 쓰시는 분,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이었으니 취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지현님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않는 태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조원진 의원도 아니고 조원진 씨,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국민의당 박주원 전 최고위원과 주성영 전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성영 전 의원은 2006년 초 당시 박주원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며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와 관련된 자료를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죠. 또한 지난주 금요일 경향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당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전화해 자신의 해명과 말을 맞춰달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2006년 초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양도성 예금 증서 자료를 건넸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다, 말을 맞춰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의 발행이 2006년 2월로 돼 있다. 나는 2005년 10월에 대검찰청 정보관을 퇴직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퇴직할 때 발행되지 않은 것을 검찰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주 금요일 주성영 전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2003년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이른바 선명 야당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선출 직후에 있었던 당선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당입니다. 잘 싸우는 길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그동안의 아픔, 상처, 뜨거운 용광로에 전부 다 집어넣고 이 김성태가 대여 투쟁력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친홍준표계와 친박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진 경선에서 이른바 홍심을 등에 업은 김성태 의원이 당선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독주 체제를 굳히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서울을 출발해서 3박 4일 동안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하지요. 중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국영방송 CCTV 앵커와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쇠이진이 앵커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들어볼까요? 한국은 그 사드 도입을 한국의 방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이렇게 해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도 또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충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는 것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는데요. 현대차가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지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통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 말부터 식사비용은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농축수산물과 화훼류 선물의 상한선은 10만 원인데요. 이번 개정을 두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대국민보고회에서 있었던 박은정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이 뇌물 상향을 의미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가액 범위 조정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법의 집행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서 지적되고 있는 특혜 가운데 하나가 사실상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항인데요. 국세청이 종교인의 탈세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수정신고, 즉 아직 덜 낸 세금을 마저 내라고 안내한 뒤에야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조항을 반대해 왔는데요. SBS의 취재 결과 이 문제의 조항이 결국 시행령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 과세 준비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는데요. 당시 개신교 집사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세무조사 전에 종교인에게 자기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한 것입니다. 결국 비공개 회의 닷새 뒤 종교인에게 수정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 명시됐습니다. 이상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동네 병원과 의원들의 과잉 진료에 의료 소비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권유받기 일쑤입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수가를 받는데요. 이런 방식은 환자를 짧게 많이 진료하도록 하고 검사 수를 늘려야 수익이 나는 구조다. 즉 과잉 진료를 유혹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지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중소 동네 병원들은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와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정 수가를 보장하여 지난 정부와 같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박근혜 정부가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을 막는 자, 진상규명이 두려운 자입니다. 범인인 것이죠.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가 더욱 슬퍼 보입니다. 조정현의 슬픈 바다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대여 여기 바다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한가득씩 좋은 추억에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하지만 그대여 다시 돌아온 이 바닷가 그대 떠나간 조금은 슬픈 추억 때문에 나만이 홀로 쓸쓸히 느껴지는가. 슬픈 바다가 나를 멀리 하려 하지만 바다 저편 당신의 하얀 미소가 내게 떠나가 나를 잊은 미소라 해도 그대는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대 그리워 찾아올 수 있겠지. 나의 슬픈 바다여 지쳐버린 내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것 나의 슬픈 바다여.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